안녕하세요. 토익 졸업반 현아쌤입니다. 명사의 자리 아직도 헷갈리시나요? 오늘 함께 졸업해 보겠습니다. 명사는 문장에서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문장의 구성 요소라는 거 공부를 했습니다. 주어랑 동사, 그리고 목적어, 보어 이 네 가지를 문장의 구성 요소, 문장을 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공부를 했었는데요. 이 네 가지랑 품사를 연결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품사라는 거는 단어의 종류로서 오늘 공부하는 명사도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요. 명사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름을 나타내는 말이다.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명사라는 아이는 문장에서 뼈대를 구성하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들어간대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이런 이제 문장의 구성 요소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예문 보면은 The reservation was confirmed. 그 예약은 confirm이 되어졌습니다. 주어 자리. Please review the proposal. 자, review 하면은 목적어를 평가하다죠. 뭐를? 그 제안서를 목적어 자리. She's a consultant. 우리 consultant 하면은 컨설팅 해주는 직업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 보어 자리는 이제 주어, 동사, 보어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 동사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단연코 뭐가 대표적이다? 비동사가 대표적이다. 그래서 이 보어는 명사뿐만 아니라 형용사가 많이 오는데요. 명사를 특별히 써주는 경우는 이 주어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하는 말이 직업이나 직책일 때 많이 쓰고요. 더 일반적인 거는 형용사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는 명사의 자리인데요. 명사라는 아이는 혹시 우리 명사는 수에 민감하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까요? 수에 민감하기 때문에 하나라면은 여러 개라면은 명사 뒤에 s를 붙입니다. 그러면 이 어는 뭔가요? 이 명사가 모음일 때는 어가 아닌 언을 언제? 한 개일 때 붙이게 되죠. 자, 근데 또 명사 앞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더라는 애도 있고 우리 my와 같은 소유격도 있대요.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 세 가지 전부 다가 아니라 세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서 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요. 우리 형용사라는 품사의 역할은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디서? 명사 앞에서 수식을 해요. 그래서 이 최종적인 요 순서 반드시 기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 하나 드려드리면은 남친 몇 명이죠? 일반적으로 한 명이죠. 그런데 my라고 하지 않고 그냥 my라고 한답니다. 하나만 선택하기. 자, 그 다음에 남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고 싶어서 형용사를 쓸 건데 우리 형용사는 몇 개 써야 할까요? 형용사는 원칙에 의하면 무한대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내 남친 자랑하고 싶으면은 my kind, handsome, rich, young 뭐 이런 등등등등 나열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는요. 명사로 만들어주는 어떤 끝말들인데요. 요런 아이들은 명사인 경우가 많으니까 참고하셔서 많은 어휘를 암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내가 시험장에서 정말 어휘가 부족한 상태인데 어쩔 수 없이 찍어야 된다. 그러면 이런 걸로도 추측을 해볼 수는 있겠으나 당연히 예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되도록 많은 어휘 암기해서 시험장 들어가자 이렇게 강조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tion, sion 대표적인 명사형 전미사죠. 자, 우리 decide 하면은 결정하다, decision 하면은 결정이라는 명사. 자, mont도 명사형 전미사가 되겠습니다. require 하면은 목적어로 요구하다, requirement 하면은 필요,
조건이 되겠습니다. equipment 하면은 기기라는 뜻으로서 토익에서 상당히 많이 나오는 명사죠. 자, 그다음에 ence 전부 명사를 나타냈는데요. experience 경험이라는 명사. 자, 그다음에 ear or ant는 주로 사람을 만들어주는 명사형 전미사. 자, 그래서 우리 participant 하면은 참석자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ty나 ship도 명사형이래요. membership, 회원권이라는 뜻. 그 다음에 safety 하면은 안전이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우리 공부할 때 이런 거 참고하셔서 명사 많이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명사인데요. 복합명사는 해석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덩어리로서 암기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명사는 어떤 뜻을 더해주고자 할 때 어떤 품사를 많이 쓴다? 형용사를 많이 쓴다고요. 자, 근데 복합명사라는 거는 명사 플러스 명사로서 이 명사 앞에서 명사가 뜻을 더해준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 보면은 safety regulations. 자, 요게 규정이라는 뜻인데요. 이 규정들이 안전한 상태인 이런 뜻이 아니고 그냥 안전과 관련된 규정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safe regulations 안 됩니다. safety regulations. 자, 그 다음에 expiration date 하면은 만기일. 이것도 만기라는 명사랑 일자라는 명사가 합쳐진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인데요.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우리 영어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가장 헷갈려하는 개념 중 하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전에 명사는 수에 민감해서 하나라면은 어나 on, 여러 개라면은 s나 es를 붙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거나 이렇게 어나 on, s나 es 막 붙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혹시 머니스라는 말 들어보신 분 이 세상에 있으실까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 이렇게 s를 못 붙이는 단어 이런 거를 좀 있어 보이게 셀 수 없는 명사라고 해서 불가산 명사라고 부르는데 이 불가산 명사와 가산 명사를 구별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불가산 명사라면은 이런 거를 못 붙이고 어떻게 써야 된다? 단독 사용을 해야 한다. 단독 사용해야 한다의 의미는 on information, informations 이런 거 쓰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가산명사는 반드시 복수라서 s를 붙이든 한 명이라서 어를 붙이든 특정 지어서 너를 붙이든 아니면 소유격을 붙이든 이 것들 중에 하나는 필수라는 거. 정말 필수라는 게 불가사명사와의 차이점이죠. 그에 반해서 불가사명사는 이런 것들 아무것도 안 붙이고 단독 사용을 할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어떻게 불가사명사 구별하나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 사람과 관련된 명사는 가산명사, 돈과 관련된 명사는 가산명사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customer, 고객이라는 뜻인데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customer 이렇게 단독 사용 못하고요. a customer, customers, the customer, our customer 이렇게 하나는 반드시 붙여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돈과 관련된 것도요. 우리 이렇게 s 붙인 가산명사라는 거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bonuss라든지 funds라든지 아니면 할인을 나타내는 discount offers 이런 애들 s 붙일 수 있다라는 거. 다만 제가 언급드린 money 같은 경우는 돈 중에서도 불가산이 예외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한정사라는 거는 명사의 뜻을 더해주는 단어를 나타내는데 이 한정사가 뭐냐에 따라서 뒤에 단수가산을 쓰는지 복수가산을 쓰는지 불가산을 쓰는지가 결정이 된대요. each, every, another은 단수가산을 쓴답니다. 그래서 각각의 학생들 한 명마다 each student, every student 하면은 모든 학생들. 그 다음에 another student 하면은 또 다른 학생 한 명. 얘네들은
단수 가산. 제가 예시로 student 적었고요. 자, 그 다음에 many 하면은 많은, several 하면은 몇몇의, a few 하면은 약간의, both 하면은 둘 다. 얘네들은 뒤에 가산명사를 갖고요. 가산명사라면 이 아이들의 뜻으로 인해서 s를 붙인다. 자, 그 다음에는 뒤에 불가산명사를 쓰는 아이들입니다. 우리 많은이 man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가산명사 앞에 쓰는 거고요. 불가산명사 앞에는 much. 그 다음에 a little, 약간이라는 뜻으로 불가산명사 앞에는 a little를 쓴다. 자, 그 다음에 더 적은이라는 의미 less. 이런 것들은 뒤에 불가산명사가 오게 되는데 그냥 하나의 예시 적어보면은 information. 요거 대표적인 불가산명사입니다. 많은 정보, 약간의 정보, 더 적은 정보라고 할 때는 요런 아이들을 쓴대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약간의, 대부분의 요런 아이들은 가산, 불가산을 가리지 않고 쓰게 되는데 자, 가산을 쓴다면 모든, 약간의, 대부분의 이 의미로 인해서 복수의 형태로 쓰고요. 불가산이라면은 불가산은 당연히 s 못 붙이니까 information 요렇게 온다. 요게 요 네 번째 꼭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의 예외사항 소개를 해드리면은 every라는 거 아까 단수 가사명사 쓴다라고 했는데 숫자와 복수명사를 쓰게 되면은 이 기간이 돌아올 때마다 라는 뜻으로서 every가 있지만 s를 붙일 수 있다라는 거 예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전 퀴즈 하나 풀어볼 건데요. Please contact our sales representative. 요거 이제 영업이라는 뜻인데 영업 사원이라는 뜻으로 sales representative 요거 통으로 외우겠습니다. 토익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단어예요. 자, the new app provides useful 형용사죠. 형용사 뒤에는 뭐다? 명사 형태인 information. 자, information 불가사명사이기 때문에 s 안 붙인 단독 사용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pplicant일까요? applicant일까요? h로 인해서 단수를 쓴다. 각각의 참가자들, 각각 한 명 한 명 이런 의미 each는 뒤에 s를 쓰지 않고요. The consultant offered valuable, 자, 귀중한이라는 뜻입니다. 그 컨설턴트는 제공했습니다. 귀중한 뭐를? 충고를. 자, 충고는 불가산명사이기 때문에 s 붙일 수 없다. 우리 information advice 요 정도는 필수 암기 불가산명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several safety regulations가 되겠죠. 아까 전에 우리 확인해보면은 자, several은 복수가산명사를 쓴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명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명사는 문장 안에서 뼈대 역할을 하는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를 맡는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써드린 관사, 어나, 언, 더, 그리고 소유격. 요것들 뒤에도 명사를 쓰니까 요것들 뒤에도 명사 자리를 의심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드렸죠. 어나, 언, 더, 형용사, 명사. 요 순서. 요거 떴으면 명사. 요거 떴으면 명사. 자, 그 다음에 자, 단수 가산명사는 한정사가 필요하다. 자, 요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단수건, 복수건, 가산명사는 항상 가산명사라는 것 자체가 어나 언 혹은 s 요거나 요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단수라는 건 이게 없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나 언 더 소유격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는 반드시 써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단독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 어나 언 더 소유격 s 중에 하나는 써야 되는데 만약에 복수라면은 요걸 썼으니까 이런 애들이 필요가 없어지겠죠. 근데 이제 단수라서 요게
안 쓰게 되면은 이 셋 중에 하나는 써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불가산 명사는 단독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혼자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 자, 이런 것들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 요게 오늘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반드시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